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결됐네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이구, 반갑습니다. 어이구, 예, 연결됐네요. 소리가 이중으로. 자, 반갑습니다. 예, 시장, 아우, 화면이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하우신입니다. 자, 시장 얘기 좀 하고, 종목들 또 매매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좋죠? 예, 시장 좋습니다. 이제 제 기준에서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금요일 날 밤에 그 TV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시장 뭐 한마디를 하라고 해서, 강세장의 조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거든요. 정말 강한 조정이죠. 정말 세요, 세. 그래서 지금은 항상 이제 매매에서 먹을 거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률적으로, 여러 이제 섹터와 종목들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보수적으로 볼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예. 일단 그 부분 좀 설명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몇 개 계속 강조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원래 관심주를 하려고 했던 게 지금 막 갑자기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약간 당황스러워서 그거를 탈피한다 해놨다가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아유, 이거를 답장. 힌트 닫아놔야겠다.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일단 시장 한번 얘기를 좀 드리면요. 지수로 또 갖다 놓고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선물인데요, 선물. 30분봉. 시장이 지금 엄청 세다는 게, 예, 다들 반갑습니다. 예. 와, 에이펙트는 미쳤더라고요. 예, 에이펙트는 무슨 뭐 대장주처럼 가던데, 이제.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수요일이에요, 여기가 수요일이고요. 수, 목, 금, 지금입니다. 예, 수, 목, 금, 지금인데, 어떤가요? 지금 선물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선물이 이런 채널로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우상향 하고 있죠. 우상향. 근데 제가 조정은 수요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뭐냐면, 조정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뭐냐, 우상향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우상향 박스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혹시 기억하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조정은 지난주 중반부터 전 시작됐다고 봐요. 근데 심지어 지금 시장은 우상향 박스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가정하고 보는 게 제일 맞다. 그 정도로 세다, 지금. 시장이 너무 세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럼 실제 그거 어때요? 실제 우상향 하고 있어요. 웃긴 게 조정인데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완만하죠, 대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일봉으로 보면 이래요. 앞서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왔다면, 이제, 지난주 수요일 요 날부터는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속도 조절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딴 게 아니라, 속도 조절만 하는 겁니다. 그게 조정인 거예요. 웃긴 게 지수는 올라가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강세장에서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한쪽이 조금 힘들어지면 한쪽이 또 힘을 내거든요. 지수로 치면 거래소가 저렇게 완만하게 가는 사이에 코스닥이 오히려 또 치고 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뭐 알테오전이 올라가고 거래소도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해서 사실 지수는 올라가지만 먹을 건 없다. 혹은 뭐 그냥 시총 상위 최상단 종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거다. 라고
이제 이 현상을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너무 우연에 기댄 설명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시장이 갈 때가 되니까 거꾸로 생각을 하면, 시장이 갈 때가 됐고 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더 힘을 받는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보면 마지막으로 지수 얘기는 딱 여기까지만 할 건데, 그래도 지금 보면 코스피가요, 과열 구간에 꽤 오랜 기간이 있어요. 사실 이 정도 과열 구간에 있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닌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정도 과열 구간에 계속 있는 수준이 되려면 뭐라고 했죠? 이거는 유동성 장세에서나 가능한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건 다른 장세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렇게 못 간다고. 이렇게 과열이 됐다가 좀 이따가 이게 내려온다니까, 무조건.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나 가능한 정도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분명히 어떤 조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걸 우상향 조정으로 대충 시간으로 지금 메꾸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고, 무지하겠습니다. 그래서 겁낼 필요는 전 딱히 없어 보여요. 만약에 여기서 강한 가격 조정이 나오면 어떡하냐? 더 사면 되죠. 예, 뭔 걱정입니까? 더 사면 돼요.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종목별로 이제 매매가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종목별로 개별 매매가 들어가면 손절가 잘 설정해서 하시면 돼요. 예. 손절가 잘 설정해서 하시면 되죠. 3연속 손절 아니면 적극적으로 매매하셔도 됩니다. 예. 딱 기준을 잡아 놓으세요. 저는 제 기준은 지금 한 3연속 손절 정도 나오면 조금은 시장을 좀 관망을 좀 더 했다가 매매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뭐 그런 상태가 없어요. 예, 계속 뭐 아침에도 오늘 두 종목 익절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최근에 좀 많이 먹히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건 이제 그 단기 매매할 때 보면 오전에 익절하고 오후에 종목 물색해서 들어가면 또 다음날 오전에 익절하고, 이거 요렇게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려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쉽더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단기 매매에 국한돼서는 요런 것도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이런 방법이 잘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것 얼마인가 볼까? 좀 내려오긴 했네, 다시. 아까 막 쏘고 있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지금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걸까, 좀. 이거 얼마야? 9, 5. 저가가 얼마야? 279. 오케이. 야, 간시종목 바로 갈까요, 그냥? 잠깐만요. 관심 종목 바로 갈게요. 관심 종목을 좀 짧게 한번 가볼게요. 짧게 한번 가보고, 예,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오늘의 관심주. 코드 번호가 475400인데, 일단 관심 가격대 아셔야 돼요. 19에서 255, 리스크 관리 가격대, 원. 되게 짧죠? 잠깐만.
시메스. 아이고. 근데 이 가격 안에서만, 지금 이 가격 위에 있거든요? 이 가격 안에서만, 최소한 295, 최소한, 여기에서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금요일날 저 밤에 방송한 거 혹시 보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금요일날 밤에 TV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신 분들. 많이들 보셨나요? 와, 윤재수 왜 이렇게 쓰냐. 제가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 말고 그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 드렸던 대표주가 얘 LTC잖아요. 얘가 날라갔어요. 얘는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 드렸는데 요 날 얘기 드렸는데 이제 이게 한 50%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제 방송 종목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얘기한 종목은 필옵틱스랑 PI 요거 두 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컨셉이 좀 덜 올랐으면서 IT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IT 순환매를 한번 길목을 지켜보는.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냥 길목 지키기 이랬더만 그거를 왜 쓰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지는 말자. 너무 따라가지는 말되 지금 섹터별로도 순환매가 돌듯이 반도체 안에서도 돌 수 있다. 라는 개념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CXL, 온센서, 온디바이스, 액침 냉각, 리스크5, 그 다음 유리기판, 요런 거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표주가 이제 필옵틱스니까. 근데 필옵틱스가 아침에 거의 10% 가까이 가더라고요, 이미. 그쵸? 이미 수익이 꽤 났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보면 여기서 유리기판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필옵이랑 YC캠이 그냥 대표주, 요거 두 개가 대표주고, 캠트론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JNTC도 최근에 어느 정도 올랐어요. 나머지 이제 개별적으로 막 움직이네요. 오늘 또 JT가 쐈네요. 그리고 이제 완전 개별주 내에서 좀 끼가 있는 성격이 요거 두 개, 한빛 레이저랑 PI. 제가 아마 지난주 후반쯤에 저희가 지금 유리기판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못 한다고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그냥 편하게 한 거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제 할 얘기가 너무 많네. 일단 CMS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네. CMS는 얘 쿠팡하고 쿠팡 쪽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거든요, 얘는. 오늘 로봇주 보면, 이거 로봇주입니다. 로봇주인데, 오늘 로봇주를 보면 어떠냐면, 협동 로봇이 강해요. 그러니까 오늘 로봇주에서 센 거 한번 쭉 봅시다. 오늘 로봇주에서 센 거. 제일 센 거 두산 로보틱스죠. 스맥도 세요, 오늘, 스맥. 스맥 세죠. 그리고, 유로메카도 아침부터 셌어요. 그쵸? 얘네들 공통점 뭐냐고요? 얘네들 공통점. 심지어 스맥은 우리가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쵸? 엄청 올랐어요, 이것도. 얘네 공통점. 얘네의 원래 대장주가 뭡니까? 그러니까 얘네의 원래 이게 협동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는 이게 한 몸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향으로만 현대모백스 치고 가면서 스맥까지만 올랐다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쪽이 다 세요. 저는 이쪽 협동 로봇 라인에서 다크호스가 시메스라고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럼 얘를 왜 다크호스로 보느냐? 쿠팡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회원방에서 오늘 아침에 매매하려다가 못한 종목이에요. 체결이 안 돼서. 회원들한테 설명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예 매매를, 저희는 원래 이 가격이 아니라 요 8,000원 초반에 공략하려다가 실패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리스크 관리 가격대가 한 28,000원 되잖아요. 저희는 원래 저 부근에서 접근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실패가 한 거고, 그러니까
진입하는 가격하고 손절하는 가격은 원래 비슷해요. 이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자리들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럼 차트로 보면 이런 자리 말고 또 의미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어제 저점 거의 한 26,500원.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이 밑에서 또 어떤 걸리는 자리를 거론하자면 26500 정도가 걸려요. 근데 만약에 심지어 지금은 만약 이 가격에 접근을 했어요. 26500까지 만약에 손절가를 잡아서 손절이 나가요. 그러면 손절가가 거의 10% 가까이 되지 않나요? 2,500원, 3,000원 꼴이니까 10% 혹은 10%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손절가를 이렇게 당겨버리면 매수를 해서 손절이 나가도 몇 프로입니까? 대략 한 1,200원이면 3%? 3% 정도 되나요? 많으면 4%? 그래서 내가 접근하는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손절가를 올려주는 게 전 좋다고 봐요.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설명을 제가 지금 뭘 드리는 거냐면 비단 이제 CMS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특히 단기 매매를 하실 때는 손절가를 잘 설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절가가 이것도 성향 차이인데요. 손절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일수록 손절가를 이렇게 빡빡하게 좀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내 생각이 좀 틀리게 움직여도 그냥 빠르게 손절 나갈 수 있거든요. 손절가는 10%도 안 넘는 게 좋아요.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어가면 CMS 최근에 제가 계속 보고 있던 종목이에요. 한번 쏠 것 같은데 하면서 차트가 왜 그랬냐면 사실은 CMS는 여기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차트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던 이 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저는 사실 이 시점부터 좀 보고 있었어요. 이때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 눌리면 사야지였어요. 근데 안 눌리더라고. 그래서 계속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사실 이거는. 근데 얘가 진짜 세긴 센 게 가격이 안 밀리고 여기서 박스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쏘더라고. 아, 세구나. 이 종목 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최근에 이제 또 하고 있고, 제가 방송 얘기를 한 거는 이 종목을 지난주에 다른 분이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걸 자꾸 가지고 나오네. 그래가지고. 전 이 종목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아마. TV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각자 가지고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거 하나씩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했고, 이거 가지고 나오신 분은 또 피롭틱스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 출발점이 중요해요. 여기가 얼마야? 29,000원이잖아요. 여길 지금 뚫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많이 올랐지만 대신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주면 되잖아요. 어디로? 여기로.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면 뭐 매매할 수 있죠. 그쵸? 막 따라가자는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돌파했으니까 해서 손절가 여기 잡고 한번 보자 라는 거고요. 근데 단기로 보면 이런데 요거 조금 길게 볼까요? 길게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게 보면 위에가 좀 많이 뚫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뚫려 있어요. 37,500원.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가 있죠. 가면 좀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얘는 아니면 손절하고 다시 포인트 잡으면 되니까. 얘의 단점은 최근에 많이 좀 올라간 건 있다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에요. 회사 내용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한번 보면 SK텔레콤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사에서는 이제 SK그룹하고 쿠팡하고 항상 거론이 많이 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한 거고, 이거 한번 흐름 나중에 좀 볼게요. 여기 넣어놓읍시다 일단. CMS. 여기 넘어온 김에 한번 종목들 볼까요? 흐름 좋은 게 많네요. 에이펙트는 진짜 날라갔어요. 야,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좋겠다, 진짜. 근데 수익 많이 났겠다, 이거는. 제가 이거 3,000원 초반에 얘기한 거예요. 3,100원인가에.
여기 요 수익 나신 분들 3번 아 진짜 행복하겠다. 이분들 너무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 수익 나신 분들 3번 한번 쳐보세요. 몇 명 안 계시죠? 몇 명 안 계실 것 같은데. 와 많이 올랐어. 야씨 뭐야 몇 프로야 이게. 30, 40, 50 50% 넘게 올랐네요? 한 60% 올랐나? 60, 70% 올랐나? 50% 넘게 오른 것 같은데요? 3,000원에서 4,500원이 50이니까 60% 올랐겠다. 이거 포인트가 차트도 차트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차트도 좋은데 수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이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차트도 좋지만 수급이다. 맨 관심 없던 기관이 갑자기 산다 이상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이때예요 이때. 요 날이구나. 9월 10일 내 기억난다. 9월 10일일 거예요. 그쵸? 이상하다. 기관이 산다. 더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더 사니까 더 가버리는 거지 뭐. 수급이 너무 좋네요 이런 거.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아 그리고 요 K사인 잠깐 얘기 좀 할까요? K사인 제가 이제 오전에 10시부터 11시 반까지 하잖아요. 요거 하고 이제 오후에 보면 아 나 같으면 저기 매매했을 텐데 라는 지점들이 항상 나와요. 보면 이런 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단기 매매에 한해서 하나를 좀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겁니다. 잠깐만 5분봉이고 이런 거 이게 5분봉이거든요.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어요. 가격 조정이 나왔다고요. 여기서 눌림목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여기까지 갔죠. 고점이 어디? 여기.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죠. 이거 보통 단기 매매할 때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고 설명 제가 좀 친절하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이 방송할 때는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10시부터 11시 반인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목적은 뭐냐면요. 이거를 뚫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이유는. 그쵸? 뚫을 것 같으니까. 뚫은 건 아니지만 그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길 뚫었어. 근데 실제 뚫었어 이렇게. 12시 반인가 뚫었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안 깨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보통 일절을 어떻게 잡냐면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뚫었어요 고점을. 뚫고 고점에서 어디가 고점일지 모르는데 뚫고 올라갈 때 그냥 판다라는 거 하나 1번. 그리고 나는 좀 욕심이 있어. 난 좀 들고 가보고 싶어. 이러면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익절한다. 여기가 깨지면 익절한다. 여기 2번이에요. 단기 매매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들고 있다? 그거는 이제 1번도 2번도 아니고 단기 매매지만 약간 스윙처럼 보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건 보면서 여기 깨지면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봤었거든요. 실시간으로 뚫는 거를. 뚫다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단기 익절하고 나 같으면 다시 볼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답은 없는데 기본적인 이제 방법론적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럼 지금 들고 있는 건 잘못된 거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들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이거 제가 이제 접근하자고 했던 그냥 그 레벨인데 30분봉 보면 또 차트가 이쁘네요. 5장에 얼마나 돌리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5장에 얼마나 돌리는지. 흐름은 너무 좋아서. 이거 다 이러고 올리시고 자.
왜 안 내려오는 거야? 29,500원 툭 찍었네. 자, 아까 제가 IT 얘기하고 있었죠. IT 얘기 좀 할게요. IT 얘기를 하다 좀 만 것 같아서. 야, 얘 상한가 같다, JT. 뭐야, 이거. 뉴스가 떴네요. 삼성전자형 AI 데이터 센터 SSD 테스트 핸들을 뭐 공급을 하나 보네요. SSD 테스트 핸들러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 한다고 뉴스 뜨면서 상한가를 보내네. 대단하다. 이 시총이 작으니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500억짜리 회사. 자, 다시 돌아가서 IT 얘기 좀 해볼게요. 이쪽 또 협동로봇 쪽에 다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최근에 얘기 들었던 LSZ. 얘도 이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면, 강한 시장은 여러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강한 시장의 특징이,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가 돼도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우상향 박스 성향의 조정이 나와요. 이 말은 그냥 다른 말로는 조정도 조정이지만 그냥 상승 각도만 완만하게 전환되면서 기술적으로 가열된 것들을 시간으로 녹여요. 강세장은 이렇거든요, 원래. 강세장은 이렇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가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강세장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순환매가 잘 일어나요. 순환매가 잘 일어나거든요. 섹터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 반도체가 아침부터 약간 세로 미스무리하게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이오가 치고 가지 않았나요? 그리고 종목단에선 로봇도 가고 스테이블 코인 가고 막 이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런 시장 자체 오늘도 어때요? 오늘도 사실은 뭐 종목별로 계속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잘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여기서 착안을 한 게 반도체 내에서도 순환이 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반도체 내에서도. 그러면 반도체가 레거시 아니면 AI잖아요. AI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반도체.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건데, 레거시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뭐 디램, 뭐 낸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삼전양, SK 하이닉스양 이런 식으로. 근데 요즘 사실 많이 오른 게 뭐예요? 레거시가 사실 많이 올랐어요. 레거시에서 이제 레거시 종목들도 AI 수혜를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레거시에서 지금 어쨌든 주가가 상승이 많이 크게 일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수가 좀 쉬는 구간이라면 얘네가 좀 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쉰다라는 것도 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상승 각도만 완만하게 전환시키고 그걸 쉬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수랑 똑같이. 뭐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러나 저러나 얘네는 사실 올라간 게 별로 없더라. 그럼 얘네가 약간 그 빈 공간을 메꿔주지 않을까? 왜? 강한 시장에선 순환매가 잘 일어나니까. 이 섹터 내에서도 순환이 돌 가능성이 꽤 있겠구나. 라는 접근이고요. 대략 한 추석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지나고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추석 연휴니까 추석 전까지는 이쪽에서 좀 시세가 언제든지 좀 나올 수 있는 환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일단 하고 있어요. 추석 전까지는 이쪽에서 시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쪽 종목들이 뭔데? 차세대 반도체가 대체 뭔데? 라고 하면 몬디바이스 AI가 있고요. 센서 AI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 조금 부각이 된 CXL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 뭐 액침 냉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유리기판 나오고
그 다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리스크5라고 해서 그리고 RISC를 요거 20절 써야 되는데 이건 대문자 CX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차세대 반도체에는 온 디바이스도 있고 온 센서도 있고 CXL도 있고 핵심, 유리, 디스크 다 있어요. 이렇게 이쪽은 통신 쪽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주자 온 디바이스, 칩스 미디어, 그다음 뭐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잠깐만 칩스, 제주 반도체, 퀄리타스, 가온 칩스, 에디테크, 에디테크 맞나? 자꾸 헷갈리네. 네, 맞죠? 에디테크.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온 센서. CXL 먼저 볼까? CXL은 엑시콘, YC, 오킨스, 이런 것들. 네오셈? 일단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CXL은. 뭐, 액침랜가? 그 뭐야, GKL인가요? GK 아니라 GST. 아유, 헷갈립니다. 네, GST가 대표주자고요, 액침랜가가. 좀 컨닝 좀 하자, 이제. 요즘 ST 샤트 예쁘더라고요. ST도 요즘 예뻐요. ST도 좀 예쁘고, 또 뭐가 있냐. 유리기판으로 넘어갑시다, 바로. 유리기판. 피롭 있고요. 피롭틱스, YC캠. YC캠이라고 다 써야겠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일단 이렇게만 봐요. 한빛 레이저 PI까지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대표주자 2개랑 끼돌이 2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5, 자람테크 하나 보면 됩니다. 자람테크 하나 보면 되고, 요거를 조금 확장해서 통신칩까지 확장해서 볼 때는, 통신칩 또는 센서까지 확장해서 볼 때는 하나 정도 종목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파이버 프로. 아셨죠? 요 정도. 그 밖에도 많은데요. 그냥 제 머릿속에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것만 그냥 쭉 얘기한 겁니다. 그 밖에도 많아요. 그 밖에도 많은데,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쭉 얘기를 한 거고, 이 중에 전 자람테크 이런 거가 자꾸 마음에 걸리기는 해요. 아니야, 저 1조 넘는 거 매매합니다. 왜 그러세요? 요즘 대형주 매매 많이 해요. 자람테크가 저는 마음속에 계속 걸리기는 합니다. 이거 저희가 살려고 했다고 못 산 주식인데, 요것도 잘 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부담 없지 않나요? 반도체 뭐 많이 올랐다. 이게 참 웃긴 게, 반도체가 많이 올라서 못 사겠대요. 반도체가 너무 올랐대. 올라서 못 사겠다. 어떡하냐. 그럼 안 오른 반도체 사면 되잖아요. 반도체 중에 좋은 거 사면 되잖아요. 사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건 손이 안 나가지 않나요? 이상하게 사기 싫지 않아요? 이상하게 사기 싫어. 안 가잖아. 그럼 가는 거 사. 너무 올랐잖아. 그럼 안 간 거 사. 안 가잖아. 안 사. 이런 데니까요, 약간. 사람들 심리가. 돌고 돈다니까요, 계속. 이게 뭐 무한 그거잖아요. 무한 메비우스의 띠도 아니고, 이상하게 안 갔으면은 못 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고 아이씨 거래도 없고 안 올라가는 거 왜 사? 올라가는 거 사. 너무 올랐잖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올라간 거 따라 사는 거를 딱 선호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제 올라간 거 따라 살 때는 어떻게 한다?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들어가라. 들어가자. 아셨죠? 이거는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올라간 거 따라갈 때는 손저가를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명심하십시오. 5번. 이해되셨으면 5번. 올라간 것도 따라갈 수 있죠. 대신 손저가만 타이트하게 설정해서. 아셨죠? 자, 반도체 이야기를 좀 이어서 가볼게요. 이제 지금은 이건 다 차세대 반도체고, 그러니까 이쪽은 뭐냐면 시장이 좀 쉴 때는 이런 것들이 좀 힘을 받을 거다라는 건데, 제가 지금 또 드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뭐라고 했어요. 추석 전까지 우리가 할 일 1번, 추석 전까지 해야 되는 거 1번, 추석 전까지 주도 역할을 했던 반도체 섹터 내의 종목을 산다. 요게 1번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쉴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많이 쉴 것 같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추석 전까지 한 2주 있으니까 2주 동안 계속 치열하게 모니터링 해서 뭐 어찌됐든 사야 돼요. 어찌됐든 산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쪽. 이게 제가 1번이라고는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근데 이제 그 빈 공간에서 뭐 차세대 반도체나 이런 거 매매도 하는 거고. 근데 얘네가 오늘도 세. 그럼 이 종목이 뭔데 대체? 이 종목이 뭔데? 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만 쭉 읊어볼까요? 종목으로만 얘기하면 심텍 있고요. TLB 있고요. 하나마이크론 있고요. 근데 다 세요. 제품. 유니테스도 좀 그런 식으로 올랐고, 그 다음 인텍플러스도 있고, PSK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좀 약간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것들. 이거 메카로 이런 것도 많이 올랐더라고. 이거 사람들 잘 보지도 않는 종목일걸요? 이런 것도 이렇게 올랐고. 사실 에이펙트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펙트 원래 모르시던 분들이 더 많을걸요? 이 방에도. 여기 지금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에이펙트란 종목을 저 때문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유명하진 않아요. 반도체 내에서. 유명한 종목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 다 지금 흐름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늘도 많이 올라요. 심지어 오늘도 심텍 VR 걸렸네. 지금 TLB도 많이 올랐네. 하나마이크론도 오르고. 이거 다 올라가잖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기가 참 쉽지 않아. 좀만 빠지면 사야지 빠지지를 않네. 대덕전자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쪽에서는 심텍, 대덕전자, TLB 3개 얘기했을 거고, 하나마이크론. 최선호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하나마이크론이긴 하거든요. 얘가 최선호긴 한데, 이것도 좀 조정을 받아야 사지. 약간 그런 마음이 좀 강해요. 좀 조정을 받아야 사지. 이거 너무 올라가지고. 여튼, 이거를 지금 오늘 월요일 아직 2주 남았어요. 2주 남았잖아요. 아직 시간 좀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저게 지금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 반도체에도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뭐 기판 쪽이 있고, 아니면 전공정 장비, 아니면 쿼츠나 소켓 같은 파츠, 소켓, 핀 이쪽이 있고, 뭐 랜드 쪽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많은데, 제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쪽이긴 해요. 어디냐면 여기 후공정 오사트. 이건 이제 금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얘기로. 저는 후공정 오사트 쪽을 제일 좋게 봐요. 이쪽을 제일 좋게 봅니다. 그럼 이쪽 종목이 뭐 있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사실 속해 있어요. 하나마이크론이 속해 있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에이펙트도 여기 사실 들어가 있고요. YC는 제가 금요일날 사서 오늘 팔았어요. 네.
자, 아까 YC도 잠깐 얘기 나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날 빠졌었어요. 빠져가지고 거의 최저가 수준에 샀어요. 요 13,500원 부근에 사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많이 오르더라고요. 팔았어요. 바로 한 5% 먹고 팔았는데 요거 이제 단타 이렇게 친 거죠. 그냥 뭘 믿고 빠질 때 샀냐. 아, 수급이 좋더라고요. 빠질 때 그냥 사서 먹고 나왔고, 근데 얘도 사실 이제 후공정 오사트 쪽이고 인텍플러스도 그쪽이에요.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요. 네페스아크도 그렇고요. 참고로 네페스아크도 오늘 팔았어요. 근데 이제 이건 매매하려고 판 거예요. 사실 좋게는 보거든요, 여전히. 이거 지금 고점 여기 뚫느냐 마느냐인데 오늘 뚫어가지고 이제 여기 안착되면 슈팅이 나올 거라고요. 이 자리가 안착이 되면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그럼 뭐예요? 지금 제가 실제로 매매를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저쪽에서 제가 이쪽을 제일 좋게 본다는 거예요. 후공정 오사트 쪽을. 종목들이 뭐냐? 제가 제일 선호하는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이긴 한데 너무 많이 올랐고, 대표성을 띠는 종목은 얘예요. 얘 두산 테스나. 얘가 대표성을 띠고, 얘가 엑시노스 관련주란 말이에요. 두산 테스나가. 같은 맥락으로 엑시노스 관련주가 네페스아크.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그 저전력 반도체 때문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 에이펙트.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슈가 겹쳤던 것 같아요. 인텍플러스. 이건 근데 워낙 바닥이어가지고 또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 주식, 인텍플러스. YC 같은 경우는 이게 자회사가 엑시콘이거든요. 그래서 YC 같은 경우는 이제 엑시콘이랑 같이 더불어 CXL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뭐 그런 주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희 매매했던 건데, LB세미콘은 이 DDI 쪽이거든요. 이 후공정 오사트는 스마트폰하고 연관되어진 애들도 많아요. 왜냐면 DDI를 다루는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LB세미콘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애들. 그것 때문에 실적이 많이 안 좋았던. 그래서 실적 오히려 다변화를 시키고 있던 와중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중요한 레퍼런스를 이번에 만들었죠. 그래서 LB세미콘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이쪽은 다 전 좋게 봐요. 공교롭게 이제 이쪽의 종목들은 보면 두산 테스나가 대표적인데, 두산 테스나가 언제 움직였죠? 얘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이었죠? 삼성전자 뭐 파운드리? 어디랑? 테슬라랑.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테슬라랑 계약했다고 했을 때 1바따로 올라간 주식이 두산 테스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 반도체 막 올라가는 게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좀 핵심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잘 한번 추적을 해 보십시오. 제일 무난한 건 두산 테스나죠, 뭐. 이거 많이 올랐다, 근데 이것도 오늘까지 해서. 반도체가 이제 종목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또 이따가 오후에 반도체 아저씨 나오잖아요. 반도체 아저씨. 네. 그 반도체 아저씨랑 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줄 겁니다. 사실 그 반도체 아저씨가 저한테도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약간 저랑 그 반도체 아저씨랑 그 생각이 겹치는 부분 영역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얘기를 이제 종종 하다 보니까 조금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ENF를 엄청 좋게 봤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저도 이때부터는 ENF를 되게 좋게 봤었거든요. 올해 한 3월달, 4월달. 반도체 누구냐고요? 남의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근데 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이경락 아저씨 있잖아요. 러닝 아저씨. 러닝 아저씨, 달리기 하는. 그 아저씨 반도체만 보잖아요. 바이오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형. 바이오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알테오신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반도체만 파는 아저씨 있어요. 아무튼.
사실 이제 그분 때문에 저도 정보를 많이 얻기는 해요. 업계 동향이라고 해야 되나? 업계 내에서 이제 이 회사는 저렇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들 얘기 저도 많이 듣기는 합니다. 여튼. 그리고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제가 공대를 나왔고요. 제가 공대를 나왔고 그 아저씨는 문과 쪽일 텐데. 예. 공대는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왔고. 예, 조선기자재는 제가 보지 말라고 했죠. 이거 보지 마십시오. 조선기자재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알려줬잖아요. 당분간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올라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이 부러지기 전까지는 쉴 것 같습니다. 알았죠? 조선기자재는 보지 마십시오. 근데 이쪽이 약간 그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대형주도 한번 쭉 봤는데 조선주는 사실 조선기자재 날아다닐 때 그냥 횡보했더라고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주는 그냥 횡보를 하긴 했어요. 대표 조선주들. 근데 기자재 달고 막 급등했던 종목들은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요즘 계속 안 좋아. 이쪽은 안 보면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돼요. 반등한다고 또 내일은 보지 마시고 나중에 보세요. 천천히. 지금 봐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저거 말고도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천천히. 이쪽은 오늘 진짜 오랜만이네. 남북경협.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 일정이 있죠. 유엔 관련. 그래서 그런지 아침부터 김정은이 뭐라고 했죠? 아침에? 한국이랑은 얘기할 생각 없다. 트럼프는 좋은 기억이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튼 이쪽이 오래 쉬었어요. 오늘 거기에 따른 반등 기대감 이렇게 봐야겠고. 자, CMS는 거 잘 안 내려오네요. 또 계속 이거 있네. 세명전기 이런 건 참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이거 수급이 세명전기 이거 좋아 보이는데 세명전기 이게 왜 전 딱 좋아 보이냐면 이거는 수급 꼬여서 빠진 케이스인데 수급 꼬여서 생각보다 많이 빠질 케이스예요. 뭐 여기까지 굳이 밀어야 되나? 근데 보니까 수급이 이제 다 나간 것 같아요. 이제 꼬인 수급이 나올 것도 없어 보여서. 기관들 매매가 없네. 수급이 다 엑시시 된 것 같아요.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아요. 약간 이제는 뭐냐면 수급 때문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요. 이런 건 이제 수급 때문에 빠질 일은 없는데 실적이 어쨌든 좋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하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는 시세 딱 나고 가격 조정 주고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까지 빠졌다가 여기까지 올랐고 이렇게 변동성 죽이는 과정 아닐까요? 이러다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져요. 뭐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높은 변동성을 기록하게 됐던 제일 큰 원인은 그거였다. 그 수급이 꼬여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제가 지주사를 얘기를 드린 게 3개일 텐데 하나가 원익, 하나가 크라운에테홀딩스, 하나가 삼양홀딩스. 근데 삼양홀딩스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원익은 계속 중간중간 들썩들썩 많이 올라간 주식이고 사실 크라운에테홀딩스는 야금야금 사실 요건 좀 내려왔는데 뭐 많이 내려온 건 아니고 그냥 딱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협이래요. 지주사는 그 생각은 꼭 갖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보고 바이오 보고 지금 봐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 있고 바이오 있고 로봇 있고 뭐 AI 있고 뭐 너무 많잖아요. 원전도 있고 뭐 또 양자 쪽도 있고 확장하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볼만한 섹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그리고 지주사는 뭐냐면 지주사 금융 같이 보잖아요. 얘네는 뭡니까? 코스피죠.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올라오는 건 사실은 코스피도 못 올라오는데 코스닥이 세요.
코스닥이 더 세요. 지난주 후반부터. 그런 분위기도 한몫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도. 뭐 코스피가 약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코스닥이 조금 더 세는 구조로 가니까 얘네가 또 약간 쉴걸요, 아마. 뭐 그렇게 근데 뭐 조정이 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지난주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들이라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얘기를 했던 것들이라 한번 볼게요. 어딨냐. 그래요. 뭐 이런 데서 얘기를 했겠죠. 네. 이때도 보면 예,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메모장인데 이거 다 이쪽이에요. 이쪽이 다 셌어요, 계속. 근데 이제 보면 그러니까 밑시장의 키워드는 이쪽 AI의 그 고효율화로 가고 있다 라는 거고, 그냥 여기 추석 전까지 해야 할 거. 그냥 이제 공매도 하지 말라고 계속, 이건 근데 진작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얘기가 없네? 잠깐만. 목요일 날 얘기했나? 얘 맨날 방송하니까 언제 뭔 얘기했는지도 헷갈린다. 예, 온디바이스 이것도 제가 아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목요일인가 보다. 18일. 그냥 제가 언제든지 헷갈립니다. 그냥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냐면 이제 지주사 금융은 코스피가 더 세게 움직이는 흐름에서 힘을 낼 거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제가 유동성 장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보는 얘기를 하는 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라는 거.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 시장에는 두 번째 원인이 하나가 있는데, 정부의 정책이에요. 정부의 그 의도나 하고자 하는 방향이, 주식시장이 지금 긍정적이잖아요. 부동산에 있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원하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6월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6월달에 강한 상승파동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출발이었다고, 이게 하나의 출발이었다고요. 이게 파동이요, 여러분. 엘리엇 파동이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하얀 도화지로 해서 좀 본다. 하얀 도화지로 가서 파동이 빨강색으로 합시다. 이거 빨강색 이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1파라고 하고, 요걸 조정 2파, 요걸 또 3파라고 하고, 요걸 조정 4파, 요걸 5파라고 하잖아요. 여기 파동의 기본이 되는 그 상승 파동의 엘리엇 그 5파인데, 여기서 이제 제일 메인이 되는 파동은 3번이다. 이게 메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번 파동이 나올 때 주도 역할을 했던 종목과 섹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뭐 있잖아요. 막 있을 거냐. 우리로 치면 이번에 금융, 지주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럼 3번 파동 나올 때 걔네가 또 대장을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3번에서는 다른 게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3번이 더 세게 가버리고,
3번이 보통 더 세게 가고, 이게 이 전체 지수 상승의 상당수를 이 3번이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지금 그 역할을 약간 반도체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코스닥에선 바이오가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지금 반도체가 일단 그 역할을 이미 하고 있죠. 코스피 반도체, 코스닥 바이오. 그렇다고 이때 1번에 올라갔던 건 끝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5파 있잖아요. 마지막 파동. 여기서는 또 첫 번째 올라갔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세게 움직일 때가 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이게 약간 수미상관처럼 그 처음과 끝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 안에 뭐 여러 과정이 있는데 결국은 이 파동의 처음 시작을 만들었던 얘네들이 마지막 휘날리를 칠 때가 많아요. 보통 거꾸로 얘네가 마지막 휘날리를 치면 조심해야 돼요. 5파까지 다 끝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즉 금융지주 갈 거예요. 네. 가겠지. 안 갈 수가 없어요. 상황이. 단 이런 건 있죠. 이런 3번 구간에서는 새로운 주도 섹터가 분명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랑 이제 비교를 해버리면 이 3번 구간에서는 좀 짜증날 수는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랑 지금 당장만 비교를 하면 저는 3번 구간이라고 본다니까요. 지금은. 이해가 되시면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저는 지금 3번 파동 시작점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이게 별로 빠지진 않아도 아쉽죠. 자꾸 1번 때 생각나니까. 근데 이거 한번 또 세게 가요. 네. 지금은 딱 파동상 저런 흐름이라서 저는 안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쉬고 있다 그냥. 그렇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시장 좀 보겠습니다. 시메스는 이제 상단 정도는 들어왔네요. 뭐 가격이 막 세게 빠지진 않는데 29,400원까지 내려왔구나. 근데 이제 오늘 얘기 드린 관심주는 이거 지워놓을게요. 헷갈릴 테니까. 오늘 얘기 드린 관심주는 사실 최근에 좀 올라온 주식이고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던 주식이니까 이 가격대를 꼭 유념해 주세요. 아셨죠? 제가 일부러 이 가격도 되게 타이트하게 잡아놓은 거니까 이걸 꼭 유념해 주십시오. 스티라이오텍 올라오네. 이것도 협동로봇 다코스라니까요. LS 스티라이오텍 이런 것도 다코스예요. 바닥에 있고 부담이 하나도 없죠. 이런 거. 언제 제대로 갈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게 다코스죠. 한번 가면 세게 갈 수 있고 부담 없고. 자, 시장 또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 또 18,000원 왔구나. 지금 이제 11시 정도 됐는데 오늘은 11시 반까지인가? 네, 11시 20분까지네요. 오늘은 11시 20분까지랍니다. 네, 자, 11시 20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반도체 진짜 세긴 세다. 세긴 세요. 오늘 수급 잠깐 볼까요? 회원들이 한 2,700개야.
선물은 이제 9월 18일 장 초반부터 매수 들어오고 그냥 쭉 유지 중이고요. 2700개고 미결제 약정은 그냥 스무스하네요. 지수의 흐름과 정방향이죠 오늘도. 거래소 3700억 매수, 코스닥은 1000억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4000억 매수. 삼성전자 하나 사는 거네요. 삼성전자 하나 사서 오늘 올린 게 맞고요. 코스닥 1000억 매도인데 골고루 매도인 것 같아요. 특정 종목에 대한 매도가 뭐 유독 강하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알테오젠은 매수 3000당이랑. 근데 오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쭉 보면 다 좋을 거예요. 얘도 아까 좋던데, 청담도, 제주도 좋은 거, 신텍, TLB 다 여기 있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률이 좀 높은 애들이 대부분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좋네요. TLB는 며칠 전에 외국계에서 샀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날이 세론이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선표 상장 좋자. 주로핏. 이것도 흐름이 좋구만. 로보티즈 계속 강하고. 와, 로보티즈. 자, 이제 CMS 이제 들어오거든요. 요럴 때 이제 보는 겁니다. 29,000원에서 9,500원 사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요럴 때 봐서, 손절가 여기 잡고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특히 단기 매매할 때 막 쏘는 거 따라가기 쉽지 않잖아요. 비율도 미쳤네. 얘는 뭐 이슈가 있나봐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매매하던 비월 여기서 제가 주구장창 매매하던 건데 이렇게 됐냐 주가가.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아까 뭐 하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여기 올라간 거 따라갈 때 손절가 타이트하게 설정해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더불어서 분봉 봐서 분봉상 눌림목 자리를 찾아서 그 와중에도 분봉상 눌림목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면 좋다. 응? 요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절가도 타이트하게 잡고, 그 와중에도 분봉상 눌리는 자리를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요거 이제 같이 하시면, 오늘 막 이렇게 붙는 성향에 따라서 오늘 막 거래 들어오고 오늘 막 쏘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이제 그런 매매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예를 들면 이제 CMS의 예를 그냥 들어버리면, 이것도 애초에 막 쏘고 있어. 아이씨, 못 사겠어. 이게 아침에 살짝 이때 기회가 있기는 했어요, 이게. 9시 한 이때. 제가 이때 사실 실제로 저희 회원방에서 접근을 하려다가, 딴 거 팔고 막 이러다가, 이게 요 양봉 딱 떠가지고 제가 못 샀어요. 그래서 여기 오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올라간 거라고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거는 그건 거고. 여기에서 그럼 따라 들어가느냐? 이것보다는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를 좀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저 이건 5분봉이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5분봉. 저는 5분봉이 기본이고, 이제 내 필요에 따라서 막 급변동이 발생을 하면 1분으로 볼 때도 있고요. 30분으로 큰 위치를 보거든요. 5분봉하고. 근데 이거죠. 이게 아침에 이 가격을 한번 찍었었어요. 이 가격. 그리고 5분 봉상 보면 대략 29,000원 요 부근이 5분 봉상 기준선 지나가는 자리였거든요, 아까. 지금 그거보다도 살짝 올라왔어요. 그럼 대략 요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요 사이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관심 가격대를 아무 가격이나 하지를 않아요. 일단 뭔가 의미가 있는 자리만 찾으려고 해요, 저는. 요게 이제 또 60분 봉상, 60분 봉상, 요 5일선 지나는 자리가 대략 한 29,0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서 보면, 저 정도 눌릴 때 사면 좋겠다. 안 눌리면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여기에서 접근하자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작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이에서도 매매를 할 때 좀 분봉상 눌리는 자리를 한번 찾아봐라. 이게 좋다, 되게 그게. 그러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의미 있는 자리로 해서 이런 게 되니까 그러면은 매매가 가능하죠. 가능해요. 지금 오늘도 하락 종목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올랐는데 하락 종목은 더 늘어났네요. 이것도 참 기현상이네. 아까 오전에 장 초반 때도 하락 종목이 많았는데 살짝 많았거든요. 지금 코스닥 보니까 하락 종목이 한 900개 가까이 되네요. 지수는 올랐지만 거래소는 더 심할 겁니다. 근데 거래소는 3대 5잖아요. 거래소가 하락 종목이 더 많죠. 둘 다 시총 상위 종목들 때문이죠, 뭐. 시총 상위 종목들로 땡기는 시장이니까, 오늘. 시장의 성격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별거 없고요. 근데 이런 시각도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삼전하고 알테로 오늘 땡긴 거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이게 맞아요, 오늘. 그죠, 지수만 올라. 근데 이게 오늘 하루만 이랬던 것 같아요. 꽤 지금 6월달부터 올라오는 파동상에서 개별 종목 물론 많이 올라간 거 있는데 개별 종목군의 상승 확산보다는 한쪽으로의 쏠림이라든지 뭐 시총 상위 주만 땡겨서 지수만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훨씬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6월달부터 한번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 이런 형태로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이게 막 확산이 아주 나이스하게 되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동성 장세의 특징 어디냐? 유동성 장세의 특징 어디다 쓴 거야 대체? 여기 없다. 유동성 장세는 순환이 잘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잘 일어난 섹터 순환도 있고 이제 섹터 내 이제 순환도 있어요. 섹터 내 순환? 이게 지금까지는 그렇게 원활했던 장이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아요. 섹터 내 순환이 가장 최근에 셌던 거는 조선이 이런 게 한 번 있었죠. 그렇죠? 기자재 안 가던 것까지 다 땡겼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 있긴 한데 이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좀 덜하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차피 이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더 활발하게. 아직은 좀 덜 이렇게 된 것 같다?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직은 갈 길이 멀었다고요. 계속 지수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천만에요. 예. 유동성 장세인데, 그래도 명색이 유동성 장세인데, 어떻게 지수만 갑니까? 지수도 가고, 종목도 가고, 섹터도 가고 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아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오늘은 지수만 올라가는 시장이 맞기는 한데, 성격이. 앞으로도 계속 지수만 올라가고 빠지는 종목이 계속 많을 거다? 에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지수만 가고 빠지는 종목이 좀 많은 거 아니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조정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형적인 강세장 속의 조정장이라니까요. 이게 무슨 조정장이야? 고점을 자꾸 뚫는데, 조정장이에요, 제 기준에서. 지금이 조정장이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이 언제까지? 저는 추석 전까지라고 봐요. 이거 이제 제 생각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수가 막 엄청 많아지는 시장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지수는 안 빠질 것 같아요. 우상향할 것 같아요. 약한 각도라도.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만약에 빠진다? 그래봐야 하루. 그래봐야 하루. 돌발악재가 나와서 빠진다, 하루짜리.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지수는 견고할 거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고, 그거 자체가 지금 조정장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약세장 속에서의 조정장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네. 막 가격이 세게 부러지고 이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겁이 나서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이 조정장이라니까요. 강세장 속의 조정장은 이런 겁니다. 제 생각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니까 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에 바뀔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수 움직이는 거나 주변 상황이나 수급이 내가 원래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뀔 만한 이유가 없어요. 바뀔 만한 이유가 딱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탁금이 이렇게 고점에 있는데 어떻게 돈이 자꾸 들어오는 거를 이걸 어떻게 무시하고 단순히 많이 올랐다고 빠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돈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럼 한 일상 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엔 2022년부터 볼까요? 이 정도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돈이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다고요. 들어와도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오고요. 괜찮아요. 여기도 완만하게 들어오고, 이거 많아봐요. 요거 잠깐 요거. 근데 다시 원점으로 오죠. 각도를 세게 갔지만 다시 원점으로 오잖아요. 여긴 각도 세게 올라왔는데 원점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박스 걸었잖아요. 돈 들어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럼 저게 제일 비슷한 게 언제냐? 코로나 때라니까. 다 많이 얘기한 거죠? 이때가 제일 비슷해요. 이때 말고는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적이 없었다고요. 이때는 이제 유동성 빠지던 시기고, 이제 중간중간 올라올 때 이렇게밖에 못 올라왔다고요. 이렇게밖에. 이런 각도로 돈이 들어온 적은 처음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 쉽죠? 이 코로나 때 요 유동성 시기 때 돈 들어왔던 이 각도로 돈이 들어온 적이 처음이잖아요, 지금. 5년 만에. 전 이거 보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여러분들 자꾸 인버스 사고 이러는 거 안 하게 돼요.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이해가 되셔야
인버스 자꾸 접근하고 공매도 하고 이런 걸 안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틀릴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시고, 다 무료로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이야기하는 논리를 한번 잘 보고, 여러분들은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제 아니면 본인에게 맞는 분을 뭐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얘기들이 논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맹목적으로 그냥 지수가 올라간다 이거 아니잖아요. 제 나름의 논리를 계속 얘기를 매일 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죠.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걸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바이오 좀 볼까요? 바이오. 그러네. 알테오젠 3000당. 오늘 대화제약이 잠깐 튀었구나. 최근에 케어젠이 참 좋더라고요, 이거. 케어젠은 저도 좀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잘 가냐. 오늘은 근데 바이오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희한하게, 메지온 잘 간다. 왜 이렇게 잘 가냐, 메지온도. 희한하게 오늘은 알테 3000당 딱 눈에 띄고, 크게, 에클론 요것도 잘 가네. 이거 관리 종목인데, 왜 이렇게 잘 가. 이것도 제가 좋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에클론. 이것도 제가 좋다고 얘기한 거죠. 요 자리. 근데 저는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관리 종목이더라고요. 아니요, 제가 잘 본다기보다는, 그리고 제가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틀릴 때는 오질나게 틀리니까, 너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방송하는 저 포함해서 다른 전문가들까지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본인의 이제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제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 걸로 가져가셔야죠. 저도 틀릴 때는 오질나게 틀릴걸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잘 맞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ICTK 양자 쪽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시장에서 저는 약간 이렇게 보거든요. 미시장에서 그 최근에 제일 핫한 섹터가 보면 양자하고 SMR이에요. 이게 좀 핫한데 최근에 얘네가 왜 핫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확실히 AI의 효율성을 올리는데 지금 미시장은 굉장히 관심이 많다. 저는 약간 이런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 섹터를 보자보다는 거기에 포커싱해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십시오. 제가 오늘 무수히 많은 종목을 얘기했는데 그 종목들 중에도 사실 거기에 포커싱해서 볼만한 바닥 주식도 심지어 있어요. 여기 막 언급한 주식들 중에 진짜 있어요. 제가 다 뭐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저희도 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성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1시 20분 다 돼가네요. 저는 이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이제 또 다른 분 하실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CMS였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